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몸 안의 중금속은 이렇게 라고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번호를 붙였죠. 중금속은 구소련이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나면서 한번 경각심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서 또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문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축적되면 만병의 근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축적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구리, 망간, 크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중금속 중독에 오르내리는 이름들이에요. 그럼 중금속은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는가를 보면 환경과 대기오염, 그 다음에 생선 섭취, 제가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24.69g이 아니고 킬로그램을 섭취한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화장품이나 내복, 약을 통해서도 유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자, 보면 농사 짓고, 그 다음에 화산이 일어나고, 광산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날씨나 이런 데서 바위가 쪼개져 나와 돌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오폐염 수물로 인해서 주석, 알루미늄, 구리, 코발트,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셀레늄, 크롬, 니켈, 납, 수은, 비소, 카드뮴 같은 것들이 녹아서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육지의 동물들 또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전부 다 뭐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신경계, 간을 포함한 소화기계, 골격계, 심혈관계, 신장계통, 그 다음에 내분비계, 세포에까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금속 관련 질병 발생을 보면 2016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요. 제가 조금 보기 쉽게 편집을 했고 조금 가감한 것도 있습니다. 납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형아 출생,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정말 많죠 요즘. 그 다음에 인지발달 지연도 많고요.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파킨슨병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동기능장애, 감각기능장애, 자율신경 이상과 같은 말초신경계 질환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이상, 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무서운 거죠. 호흡기계, 폐결핵, 비뇨기계, 심부장, 대사성 질환으로 당뇨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카드뮴은 심혈관계, 고혈압, 이상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같이 있으면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격계에는 골다공증, 골연화증,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비뇨기계, 심부전, 대사성계, 당뇨병. 지금 골근격계가 하나 더 포함되고 다른 건 2배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제1원인이 전 세계적으로 제1 사망 원인이 암이잖아요. 보세요. 2개 다 납이나 카드뮴 다 위암, 간암, 폐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 이 물질에 따라서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건 다른데 제가 같은 종류를 보기 위해서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자, 중금속과 암 유발 관련성이 왜 중금속이 암을 유발하는가를 봤더니 신호단백질과 세포조절 단백질에 영향을 미쳐서 암을 유발합니다. 신호단백질이 하는 일은 세포의 사멸주기, 세포주기 조절, DNA 복구, DNA 매칠화, 세포 성장 및 분화에 관여하는데 그래서 신호단백질과 세포조절 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중금속을 보면 암 발생 위험이 높다 그랬잖아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서 암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전사 요인을 비활성화해 버려 갖고 P53 같은 이런 유전인자들 암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DNA를 손상시킨 한 가지만 해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데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뭐합니까? 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중금속 중독이 최근에는 암 위험하고 관련이 있다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유입 가능한 경로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토양이나 식품이나 식수, 담배, 페인트 이런 걸 통해서 오는 납은요. 분진의 30 내지 40%가 체내에 축적됩니다. 위장관에 5 내지 15%로 체내 흡수되고요. 순환 혈액 내 95%가 적혈구와 결합합니다. 중금속의 90%가 뼈에 축적되고요. 방광기는 약 10년 뼈에 축적된 게요. 그 다음에 혈중은 40일, 뼈는 한 20년.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 빠져나가는 절반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세월이 이렇게 길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사골곰탕 좀 줄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드뮴은 페인트, 비료, 전기장판, 금속 용기, 도자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담배잎, 농사 지을 때 담배잎 있잖아요. 그 식물 자체는 토양에 오염된 카드뮴이 농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15 내지 30% 카드뮴을 더 섭취합니다. 우리가 담배가 암을 일으키는 제1군에 속해 있는데도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한 번 담배 피웠을 때 딱 폐암이 발생하면 다 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축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을 점점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라늄 같은 거는 보면 방광기가 45년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거겠죠. 자, 유입 가능한 경로 다른 중금속을 보면 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치과에서 아말감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옛날에는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 전기, 자동차, 대기오염인데 잘못 썼네. 오염으로 인한 흡입, 또 물고기, 생선 먹는 거. 제가 이렇게 많이 써왔습니다. 연어, 참치, 다랑어, 상어, 황새치, 농어, 참치, 넙치. 먹이 사슬에 따라서 대형 물고기는 최상위 먹이 사슬에 있는 물고기에 더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는 연어를 먹는데 연어가 정말 많이 있어요. 왜냐? 기름이 녹아있기 때문에요.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오염물질 중에서 21톤, 1년에 21톤의 수온이 서해안에 쌓인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비소, 크롬 같은 것이 산업시설이 많은 곳에 사는 분들, 그 다음에 광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위험군이에요. 자, 제품군별 납 기준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식품안전 나라 2020년 유해물질 간편정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수산물에 많이 들어있다는 2.0mg 킬로그램당 꽤 많이 들어있죠. 오징어, 낙지, 요 내장들을 생선 드실 때 좋아하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내장, 생선의 내장 드시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각류, 꽃게나 내장 포함, 여기도 많이 들어있죠. 해조류, 미역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농산물, 유지종실류, 두류, 과일류.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조류는 자체가 알긴산이라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류, 가공식품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침출차, 담궈 갖고 먹는 차는 한 2분 내로 꺼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액상차, 고령차, 이런 차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밀가루에도 들어있고 탄산음료에도 들어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하시고 이제 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주무시고 난 뒤에도 아직 피곤한지, 하루 종일 무기력한지, 건망증이 있는지, 불면증이 있는지, 손발이 저리는지, 식욕이 감퇴되고 있는지,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는지, 관절통이 있는지, 빈혈이 있는지, 피부 질환이 있는지, 신경이 마비되는지, 뇌기능 손상이 있는지, 시력이 약화되고 있는지, 근육이 이완되고 있는지, 전신 마비나 혼수 상태까지 이렇게 심하게는 아직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정신장애,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구내염이 있는지, 단백뇨가 있는지, 면역력이 저하되는지, 빈번한 각종 암이 발생되는지요. 여기 보면 늙으면서 다 우리가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모르겠어. 근데 이게 혹시 우리 몸에 중금속이 축적돼서 일어나는 증상인지 모르니까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해 보시고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금속 검사를 병원에 가면 해주죠. 머리카락 검사나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